이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발제가 좀 길어져 가지고 두 분의 발제 1시간 정도를 조금 썼는데요. 점심시간이 닥쳐 있긴 합니다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토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당 혁신 과제와 함께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또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매우 논쟁적인 발제들도 있었습니다만 자유롭게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고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박홍근 의원님. 예, 먼저 그냥 문을 좀 열겠습니다. 이제 김기식 의원이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당선되고 진보행동 제안을 받고 첫 고민이 지금의 진보행동이라면 내가 들어갈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자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진보행동에 대한 이 국민적 또는 동세대의 또는 당내에서의 평가가 젊은 정치인들이 주로 당내의 어떤 권력 게임에 접근하는 양상으로만 비춰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동세대나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실천 행동이 전제되지 않는 진보 행동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동안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사실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온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우리 우상호 전 운영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되게 고맙습니다. 이제 대선 패배라고 하는 결과 때문에 어찌 보면 또 이런 우리가 결론을 내린 점도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대선 전이라도 이미 우리는 이런 선언을 하고 좀 더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일찍이 발벗고 나섰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 좀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약간 엑스맨 같은 역할을 제가 한 것 같아서 또 좀 뭐 약간 송구스러운 지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늦었지만 이제는 그 민주당의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젊은 정치인들이 뚜벅뚜벅 한 길로 가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라면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총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공감대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제 새로운 어떤 당의 그 변화 또는 새로운 정치의 어떤 실현을 위한 의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가 대단히 중요할 거라 봅니다. 오늘 이제 그 토론을 끝으로 우리가 이제는 뭐 우리는 따로 모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제기했던 김기식 의원님과 또 우상호 전 운영위원장의 그런 당의 어떤 방향을 어떤 의제와 어떤 흐름을 만들면서 이후에 이것을 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상들이 좀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게 민생의 의제이건 정책 의제에 있어서 남북관계의 측면이건 새로운 정치, 이 정치 혁신의 의제이건 간에 그런 의제를 제안하고 선점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어떤 그 노력들이 있어야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이후에 좀 이렇게 당내에서의 공론의 형성을 위한 고민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좀 겸해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된 것인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자칫 이게 또다시 바로 이 뭐 진보 행동이 해산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후보를 바로 낸다라고 했을 때 오해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도 이제는 아예 문을 좀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이런 그동안 진보 행동이 그동안 꾸준히 당권에 개입을 해왔던 그런 것과 좀 분명히 단절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취해주는 게 그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이후에 좀 유념해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먼저 우리 좀 너무 무거워졌는데요. 제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저는 벽보도 못 붙여봤거든요. 쉽게 말하면 정당의 그 전략공천 이래서 뭐 한 3번씩이나 전략공천으로 매번 그렇게 당하고 경선관리도 엉망이어가지고 또 피해를 당하고 근데 진보행동이라고 우리가 이제 2010년부터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전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런데 많이 나아졌죠. 진보행동을 만들면서는 공동의
그 가치와 논의 그런 걸 하면서 현장 방문도 하고 이렇게 좀 시도를 해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심히 시도하려다 보니까 또 해산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현역 의원님들 중에서는 진보행동 회원으로 가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또 해산하게 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당대회 문제는 좀 나중으로 이렇게 밀어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진보행동이 오늘은 성찰과 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섞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차례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영종도 을왕리에서 현역 의원 17명하고 원외 4명이 모여서 첫 출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도 전당대회 문제는 나중에 밀어놓자라고 했던 게 우리의 진정성 있는 성찰 그리고 그거로부터 나오는 민주당의 혁신 방안을 진지하게 토론하기 위해서 아마도 전당대회 문제는 나중으로 좀 밀어놓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사전 모임을 거쳐서 총 7번 정도 우리가 토론을 한 것 같은데요. 실무소위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 논의도 그 성찰과 혁신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전당대회 문제는 어차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좀 주제에서는 좀 논외로 해서 이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었네요. 예, 은수미 의원님 말씀하시죠. 예, 제가 좀 의견이 다른데 어쨌든 우선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믿지 않는 말이 뭐였느냐면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라는 노래 제목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 말을 이제 믿지 않는 거 아픈 만큼 대체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자기 부정이 저는 아픈 만큼 저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 사람이 아픈 만큼 무너지기 때문에 그 사람 아프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진보행동 발전자획제 논의 과정에서 제가 혹여 여러 동료 의원들을 아프게 한 것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자기 부정만큼 어려운 게 없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저는 동료 의원들께 정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를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얼마 전에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민주당이 제3당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2004년 17대 총선 이후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에 연이어 실패한 것을 고려한다면 대선 패배 이후 국민들이 민주당이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했던 것과 무관하게 어쨌든 국민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우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선배 의원들께서 민주당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변화해야 된다. 심지어 아예 DNA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고민들을 같이 해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DNA를 바꿀 수 있느냐? 저는 살면서 그런 경험은 한 번씩들 해왔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주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될 때 자신의 DNA가 바뀌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뜨거운 사랑과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민주당이 혁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요즘 그 비유를 많이 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야 될 상대자는 진짜? 라고 질문하거나 그럴 사랑할 능력이라도 있니? 라고 질문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질문을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민이 민주당에 하고 있다. 너희들 정말 진짜? 혁신할 능력은 있고 그런 점에서 전에 아까 허동준 위원장께서는 이 전당대회나 그런 문제는 좀 늦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전당대회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당대회가 혁신 리더를 만들어낼 장이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건 그러한 장의 시작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혁신 리더로서 개인적으로 3가지 정도의 기준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의 총선과 두 번의 대선 패배로부터 책임이 졌거나 그런 책임에 대해서 정말 통렬한 자기 반성이 있는 그런 리더여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라는데 저는 이제 요건 아직 의제로는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정말 국회의원 배지, 그러니까 의원이 할 수 있는 건 자기 배지죠. 배지를 걸고 민주당의 혁신, 그런 사랑에 올인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리더가 초선이면 재선에 대해서, 재선이면 3선에 대해서, 3선이면 4선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욕심내지 않겠다. 다만 나의 목표는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민주당의 DNA까지도 바꿔낼 정도로 혁신에 올인하는 거다라는 결기와 열정을 분명히 선언해야 된다. 그런 게 리더다. 세 번째로는 좋은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같은 그러한 이 과제는 사실은 승자독식의 치우친 사회를 넘어서겠다라는 점에서 시대 정신이었고 전 시대의 눈높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시대의 눈높이를 국민의 눈높이에 못 맞춘 그런 간극이 있었고 그런 간극 때문에 결국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민주당이 서민의 정당이 아니었던 거죠. 서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 서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하지 못한 정당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적어도 시대의 눈높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아주 치열한 노력, 그러한 책임 정치와 신뢰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자기의 비전과 의제를 분명히 제기해야 되는 이런 세 가지 기준 정도는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그런 혁신 리더여야 되고 혁신 리더를 자임하면서 오사 전당대회에 임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혁신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발전적 해체를 선언한 진보행동의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토론해 주실 분 그럴까요? 예. 여기 테이블 외에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자유롭게 발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강기정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그 진보행동 오늘까지 오는 과정의 도중에 이제 함께 하지를 못해서 오늘의 이제 해체 선언, 발전적 해체 선언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회의 결과만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선 진보행동이 언제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보행동은 2007년 대선에서 지고 나서 당시에 원내외에 있는 젊은 세대의 의원과 밖에 있는 위원장들 또는 지방선거에 선출된 또는 선출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를 꿈꿨던 사람들이 공부를 좀 해야 하고 2012년에는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하지 말자, 이 아픔을 반복하지 말자라는 어쩌면 5년 전 이 시간에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패배가 예측 가능했던 점에서 조금 이번하고는 약간 달랐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2008년 당시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설 때 우리가 뭘 할까?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마침 우리 민주당에 곳곳에 모임이 만들어지고 공부하고 사색하고 성찰한 그리고 5년 뒤를 수권을 위한 어떤 고민을 해나가는 이런 분위기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진보행동이 만들어졌다. 우상호 대표 그러시죠? 아니 지금 저도 이제 기억을 되돌아보니 그래. 그러면 이 진보행동이 왜 그러면 지금은 그때 당시에 그런 결기와 마음이 도중에 변심을 했거나 아니면 또는 그 목표에 이루지 못했거나 이랬을까? 그 계기는 2010년 전당대회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 전당대회를 때 이 후보 문제를 가지고 내부의 이견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돼요. 아마 우리는 의제를 만드는데 익숙하지 못하고 후보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먼저였기 때문에 아마 2010년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지금 되돌아보면 당시에 2010년에 전대회를 앞두고 지금 오늘 김기식 의원의 발제나 또 우상호
의원님의 발제에서 나타났던 이 진보 노선에 대한 정립 문제라든가 오늘 지적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현장에 어떻게 더 접근할 건가, 이런 문제를 좀 더 치열하게 우리가 고민했다면 오늘의 진보행동은 해체될 이유가 없고, 오늘의 진보행동은 또 다른 계파로 스스로 낙인 찍거나 주변으로부터 낙인 찍힘을 당해서 해체된 일은 없을 거다, 이런 교훈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그 교훈적으로 진보행동을 해체하고 당의 혁신과 여러 가지 발전 전망을 토론하자라고 하는 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 당의 혁신이나 이런 비전 토론은 전당대회라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외화되는 거다. 그러면 전당대회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논의하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된다. 자칫 지금 일부에서 분위기상으로 당권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된다라는 그 분위기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 뭐 진보행동을 꼭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해봤자 되겠냐라는 패배주의 생각도 있을 거고, 주류 비주류가 교대되는 것이 최대의 지금의 개혁 당의 혁신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고,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두 경향, 그러니까 주류 비주류 교체가 혁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또는 이 매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패배적 생각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 모두로부터 우리가 극복하는 어떤 방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진보행동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로 앞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발언하게 됐습니다. 네. 오준규 위원장님, 발언하시죠. 저는 오늘 제일 처음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진보행동 회원님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진보행동이 하는 일이라면 정말로 나는 옳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간 달려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러면은 잘 못 올라왔지만,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정말 미친 듯이 달려와서 진보행동의 뜻에 동의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시켜내는데 일조해왔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비대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비대위원 됐을 때 당이 혁신하고 변화할 수 있는 지점이 있겠나, 이런 회의가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혁신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자라고 작정을 하고 회의에 거의 빠지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상황을 돌아보면 신자유주의가 광풍처럼 몰아쳤던 노무현 대통령 이전 시기가 좀 생각이 많이 됩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진실은 외면되고 회색의 먹구름들이 대한민국을 강타하면서 성자독식 자본의 논리, 그리고 일등만이 최고인 세상으로 치달는 그 과정에 그때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몇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개별 분들의 생각들은 다르시겠지만 저는 지금 김근태 선배님이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안철수 현상이 새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이제 열망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그간 이제 그 해방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80년대를 관통하면서 우리 사회는 상당히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거대한 자본의 논리와 기득권을 가진 거대한 세력들과 싸워왔다는 거죠. 그 싸우는 과정 동안 시민사회와 또 야권은 멍들 대로 멍들고 상처 입을 대로 상처 입은 상태에서 대선의 패배가 이어지고 이제 힘을 축적할 수 없는 이 현상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정치라는 것이, 저는 우리가 말하는 새정치라는 것은
서민 삶의 진보,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 복지국가 건설,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새정치인데, 저는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 흘러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국정법인가요? 제가 원내가 아니다 보니까 이 협상과 타협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거대한 자본의 논리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 보수, 정말 튼튼한 보수와 오갈 데 없는 우리 서민들의 삶의 중간 지점에 과연 유격이라는 게 있느냐, 완충 지역이라는 게 있느냐, 그러면 그들과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지금 현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인가,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기술로 협상하고 타협하고 기술로 잘 넘어가는 것이 새정치인가, 저는 그런 데 대한 의구심이 이제 최근에 많이 드는데, 제가 워낙 힘이 없다 보니까 이것들을 발표하고 이것들을 문제를, 의제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점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느냐. 80년 광주 때 협상하고 타협할 줄 몰라서 광주도청에서 사람들이 죽어갔느냐. 6.1 항쟁 때 협상하고 타협할 줄 몰라서 한일이가 죽었고 박종철이가 죽었느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우리의 가슴 절절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끊임없이 이제 기술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 기술들이 찬양을 받고 박수를 받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 저는 분명히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이 난 있다라고 봅니다. 전당대회에서 전술적으로 당대표를 누구를 지지하고 혁신안을 갖고 있는 분들 지지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또 중요한 문제인데, 이 지점에 저는 저희 진보행동이 갈 길이 있고, 이 지점에서 저희들은 이제 두리뭉실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될 중심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건지, 모임의 성격, 모임의 형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단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세게 치고 나가고 죄송합니다. 언론이 있는데 세게 집중하고, 그 점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이제 내는 게 진보행동에 걸어가야 될 길이다.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치열한 반성이 있었지만, 이런 반성 용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우리들밖에 돼 있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자면, 저는 이 돌아가는 정치 형태, 상황, 조건,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 국민들 소통의 문제도 중요하니까. 그러나 진정 이 시대에서 국민들이 진짜로 요구하는 것은 서민 삶의 진보고 한반도 평화의 이제 안정적인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건데, 리졸브 사태 터지고 있는 리졸브 사태 훈련하고 북에선 전쟁 위협을 때리는데도 국회의원들 몇 명 집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나서는 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말씀은 하시지만 아주 세계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좀 더 이제 치열하게 토론의 내용들을 좀 줄여가면서라도 진보 행동의 이름은 사라질지언정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당대표가 혹시 당대표와는 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 전당대회도 이런 목소리를 대변하고 일상적으로 대변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더 진보할 수 있는 그 길에 좀 중심으로 좀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좀 잘 무식해서 말이 좀 서툽니다. 이상입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예, 유은혜 의원님. 예, 제가 앞서 이제 강기정 의원님께서 진보행동의 출발부터 간단한 말씀을 약사를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07년 대선 패배 이후 당시 17대 의원님,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이 모임이 형성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이제 당에서 부대변인을 하고 있었고, 당시의 이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수회라고 해서 세 번째 수요일 날 만나는 모임으로, 그러니까 2008년 총선 패배 이후에 낙선한 의원님들이 이제 2007년 이 대선과 2008년 총선의 패배의 이 원인들을 함께 이제 뭐 반성도 하고, 새로운 어떤 아까 강기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2012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이제 5년 동안에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동으로 이제 공부도 하고 했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출발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른바 486 정치인들의 진심 어린 평가와 반성과 자기 비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이제 진보행동에 합류하게 됐던 2010년 한 여름 가을 경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 진보행동을 만들면서 그 진보행동 멤버들이 그런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청 정치를 하지 않겠다. 진보행동의 출발은 2010년 그 당시에도 저희가 충분히 문제였다고 느꼈고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당내의 계파 정치 이런 것들을 청산해야 된다는 것을 그 당시에도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진보행동 이름으로 정론관에 가서 함께 그 출발 선언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청 정치를 하지 않겠다. 독자적인 우리 세대의 정치적 과제, 부여된 임무들. 그래서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이 젊은 정치인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제대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진보 행동 출발의 약속이었고, 저는 당시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으로 지역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 정치인으로서 실제로 그러한 진보 행동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지금까지 진보 행동의 모임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열심히 해온 사람의 하나로서 사실은 그 출발 이후에 첫 번째 열렸던 전당대회에서 저희가 내부의 합의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들이 존중되지 않았던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당대회를 치르고 난 이후에 사실은 선언이 무색하게 되었던 것 아닌가. 그 전당대회 이후에 어찌 보면 출발을 함께 했던 많은 다수의 그 동료 정치인들이 함께하지 못했던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출발에 함께했던 분들이 이 짧은 기간 내에 전당대회 그 과정에서 서로 좀 나뉘어지고 이 과정에 충분히 함께 그 이후의 과정을 준비하지 못하면서 거의 한 반쪽짜리 진보 행동으로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한편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저는 486 이른바 우리 당의 제가 옆에서 봤을 때에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적으로 당의 여러 가지 일들에도 그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집단적으로 그 비판을 받고 이렇게 그 공동의 책임을 또한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냥 짧게 그 진보 행동을 만들면서 약속하고 선언했던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실천하지 못한 것의 첫 번째 원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2년 이상을 함께 모색하고 노력하고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2012년 총선과 대선 패배까지를 겪으면서 이제 다시 저도 이제 진보행동이 발전적인 해체를 하고 이후에 정말 새로운 그 혁신과 또 수권 정당으로서의 과제를 실행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 세력으로 다시 이제 그 재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당시에는 386이었죠. 386 정치인들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004년이었나요? 총선 이후였다고 생각하는데 2007년 대선 패배 이후에 그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와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정신과 과제들을 함께 내용적으로도 많이 공감하고 어떤 실천적 과제들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여러 반성의 내용에서 말씀하셨고 공감했듯이 실제로 그러한 선언이나 어떤 과제 중심적인 이런 그 내용의 공유가 국민의 실제 삶 속에서 얼만큼 우리가 소통하고 뿌리내리고 실천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제대로 별로 잘한 일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부터는 그런 실천적 과제들을 실행하는 그런 모임으로, 그리고 그것이 작은 실천이라 할지라도 책임 있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일관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선언하고 이야기만 하고 이 공동의 실천의 이 약속과 이 책임과 이런 것들을 다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는 또 반복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이러한 반성과 새로운 과제에 대한 공유와 실천적 각오들이 실제로 민주당이 새롭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충분한 이렇게 밑거름이 되고 우리가 씨앗이 되려면 우리 스스로부터 그런 좀 다짐과 각오와 결의 이런 것들을 좀 정말 이렇게 강고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소수일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스스로가 약속한 우리의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저는 우리가 좀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좀 길어졌는데요. 하여튼 우리 내부의 이런 실천적 결의들이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원식 의원께서 먼저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우원식 의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남윤인순 의원님 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운영위원회 파행 사태가 생겨서 바로 가봐야 돼서. 저는 진보행동 회원은 아닌데 논의 자리가 굉장히 진지하고 또 민주당이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젊은 후배들 또 초선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논의한다고 해서 관심이 있어서 좀 늦었으면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우상호 의원 발제인가요? 예, 우상호 의원 발제가 이제 결론으로 몇 가지 수권정당, 민주당 재건, 민주당의 혁신, 민주당의 개파정치 청산, 국민과의 소통 이렇게 해서 과제를 제시한 점, 특히 개파정치 청산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안고 있는 누구든지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본인들이 던져가면서 개파정치 청산하자라고 하는 실천적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이것이 각자들의 민주당 안에서의 활동과 정치에 있어서 어떻게 투영돼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각자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진지한 성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혁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혁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 2번 지고 그 과정에 총선에서 지고 이러면서 혁신했는데 말은 혁신을 했는데 그 다음에 혁신이 어디로 간지가 다 모르겠어요. 혁신이란 말만 있었지 혁신을 위한 행동 이런 거는 사실상 저도 잘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몇 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답답함을 갖고 있는데 열린우리당 때 우리가 실용개혁 논쟁 그것도 뭐 혁신 뭐 그런 논쟁이었는데 실용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저도 답답해서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무엇이 실용이고 무엇이 개혁인가 마치 대립적으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백바지 난닝구 논쟁 그거 할 때죠. 그때 허생전을 들어서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허생이 북벌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상투 틀고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어떻게 전쟁을 하냐. 그거 자르고 나가자. 그거는
굉장한 실용인데 그 시대로 보면 굉장한 혁신이었습니다. 그런 허생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먹고 살기가 공공하니까 돈을 빌려서 매점매석을 말총을 매점매석을 해서 큰 돈을 법니다. 그거는 실용이지만 반개혁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실용을 빙자한 반개혁을 경계하는 것이지 실용과 개혁 이런 것들이 대립되는 게 아니다. 저는 진보, 보수, 민주 대 반민주 지금 이것을 어떤 가치로 봐야 될 거냐. 저는 우리한테 진보 담론은 있었습니다만 진보 행동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그 진보 행동은 무엇이 됐어야 될까? 저희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민주당에서 소위 개혁을 말하는 진보를 말하는 모든 정치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어떻게 진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진보의 과제들을 향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 많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좀 진짜 반성해 봐야 된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했습니다만 신자유주의 때문에 발생했던 신불안층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삶과 그 활동과 노동과 이런 속의 고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현장에서 끼어안고 있었는지 저는 제가 평민당 때 당에 들어왔는데 평민당 저는 그때 당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직자를 몇 년을 했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인권위원회 부국장으로 2년 동안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마지막에 인권백서 하나 만드는 게 제 정치활동에서 제일 큰 기억입니다. 그때는 우리 당의 노동국에 있어서 모든 노동자들, 답답한 노동자들이 우리 당에 와서 하소연하고 그거를 받아서 우리가 정책에 투영을 했는데 우리 당은 지금 민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 앞에다가 경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과 유리되어 있는 당의 모습이 우리의 당이 아니냐. 현장을 잃어버린 우리 당. 그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은 우리 당. 혁신의 과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귀족주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어느 사이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난 10년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우리의 패배가 단순히 한두 가지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근원은 우리가 집권하고 있는 10년 동안 권력에 너무 매몰됐었다. 어느 사이에 혁신의 과제, 우리 사회의 서민들이 갖고 있는 고통 이런 것으로부터 어느 사이에 그 10년 동안 그것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우리 내부는 권력을 다투는 싸움들을 주로 하면서 계파 정치가 아주 공고해졌고 현장에 들어가는 당의 조직과 노선과 노력 이런 것들은 어느 사이에 다 없어져서 우리 당은 그야말로 지원하는 부서만 남고 현장에 접근해가는 그런 당직자 또는 그런 노선 이런 것들이 어느 사이에 다 없어진 거 아니냐. 이게 바로 그런 그 소위 옛날로 하면 귀족 노동처럼 귀족 야당 현장은 민주노동당한테 다 빼앗기고 현장에 접근해가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사람들이 집권 가능성이 없는 세력이니까 별로 신뢰 안 하고 민주당은 찾아오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 트윗이나 언론이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이트 칼라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50대와 2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의 목소리는 현장을 찾아가지 않고 이야기 듣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커다랗게 제기되는 문제 아니냐. 전 그런 점에서 진보 담론은 있었지만 진보 행동이 부족했고 야당 귀족 야당에 빠지면서 권력을 탐하는 완전히 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면서 현장에 들어가 있을 때 우상호 의원이 이한열 그 앞에 서서 활동할 때 꼭 그런 현장이 아니어도 그것이 서민들의 현장 속으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집단으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 그것이 진보 행동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요. 당의 혁신 과제를 거기서부터 찾아내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한테 지금 던져져 오는 위기 이런 것을 넘어서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 토론에서 제기하는 계파 정치 청산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양식과 또 현장을 찾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 그리고 그런 노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립하고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전하면서 운영위원회 파행 사태를 해결하러 얼른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남윤인순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정말 진보행동의 이 토론의 자리가 굉장히 정말 귀중하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지금 다들 뭐 성찰 내지는 반성하는 어떤 흐름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진정으로 해내는 부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동안 많이 논의도 하셨고 또 그런 논의의 결과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이 돼서 굉장히 저는 이 흐름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 진보행동의 소속은 아닙니다. 진보행동에 소속될 자격이 없죠. 거기에 규정돼 있는 거기 구성에 보면은 저는 자격에 포함이 안 돼서 약간의 소외감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아마 해체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어떤 진보행동의 토론과 또 이런 해체 선언 또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우리 당 안에서 이거를 좀 인정해주고 확산하는 문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보행동의 이제 그 반성 속에서 그런 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은 굉장히 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뜻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처음에 우리가 할 수 있다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만 할 수 있다로 혹시 되지 않았나. 그것이 사실은 진보가 반성해야 될 지점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어떤 정당 안에서의 문화는 좀 더 개방이 되어지고 공유가 되어지고 또 실천이 되어지는 이런 거로 뭔가 전환이 되고 재구조화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뜻에 함께 할 사람들은 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대에 또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조금 더 이것이 좀 확산이 돼서 재구조화되는 어떤 모임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에 오늘 출발이고 이것이 정말 저는 민주당 안에서의 새 물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그다음 김재윤 의원님 신청하셨죠? 486 전에 이제 386 세력 그리고 386 할 때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을 타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섰던 세력이었고 순수했고 또 열정적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구애됨이 없이 권력과 부정한 권력과 맞서 싸운 세력이기 때문에 박수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386이 정치를 하게 된다면 그 첫 번째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 사회의 진보 개혁 세력의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세 번째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 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386 세력이 큰 역할을 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86 세력이 정치권에 들어가야 되면 정치를 혁신할 거다. 정치 개혁의 기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을 이루는 중심 세력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386이 이제 486이 됐습니다만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지를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정치 권력을 뛰어넘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기존의 정치 권력과 이제 협상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권력과 이제 공존한 방안을 찾았던 거죠. 왜냐하면 타협에 기존의 그 정치 권력하고 타협을 하면서 곧 386, 486 세력이 권력화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권력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권력이 됐으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바랐던 것은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세력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우리 국민들이 아쉬워했던 것은 뭔가 그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능력과 전문성을 요구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데 우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김대중 노무현을 뛰어넘는 담대한 비전과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386, 486 세력에게 요구를 했는데 이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386, 486 세력 너희들마저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비판의 강도가 좀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보행동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가치와 철학이 중심이 된 정치 그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공동의 가치와 그 철학을 가지고 정체성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에 좀 실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진보행동이 전당대회 때 그 후보를 내는데 급급하지 않았나. 그리고 진짜 국민들하고 그 소통하면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가치를 구현하는데 그러한 정치 세력이 됐어야 했는데 이에도 좀 실패한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는 진보행동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정말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치 세력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세력이 돼야 된다. 새누리당은 극명하게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이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친 극단적 보수가 있어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러면 진보행동은 진보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세력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 세상의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변하자 해서 이런 변화의 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 변하자.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정치가 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 변하자. 이런 일환으로 저는 오늘 이 세미나가 열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후에 우리 한국의 이 정말 복잡다기한 이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전문성을 갖고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정말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 정치 변혁의 혁신의 중심 세력이 저는 우리 좀 이 모인 분들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얘기하듯이 지금 우리부터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80년대, 90년대에 기대를 거뒀던 386, 486 세력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돌려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의 말씀들 다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홍익표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셨으니 홍익표 의원님 토론을 듣고 더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면 두 분 발제자의 정리 토론을 듣고 최종적으로 우리 김현미 운영위원장님의 정리 말씀으로 오늘 토론회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실 때에 발언하실 분이 있으시면 미리 저한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고 또 사실 우상호 의원님이나 김기식 의원님의 발제 내용이 큰 어떤 우리가 대립이나 어떤 이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마이너한 부분에서의 서로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어도 큰 틀에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특히 오늘 이 자리가 전체적으로 반성과 회고 내지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글쎄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과연 진보행동을 해체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 이게 우리가 이 껍질, 소위 애벌레가 껍질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비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 어떤 계파나 이 사람이 무리를 짓는다, 같이 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안정감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의존감도 생기고 또 그게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폐쇄적이거나 좀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왜 항상 그 가치감을 기본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이제 벗어날 때 그 벗어나면 반드시 좋으냐 이게 또 부정적이 있어요.
고립되고 이 홀로서기가 잘못되면 고립되고 또 이탈하고 탈락하고 또 다시 이 꽃나비가 돼서 새로운 꿀과 향에 취해서 꽃나비가 될지, 그러니까 이 진보 행동의 해체에 따라서 새로운 계파로 흩어져 그냥 이합집산하는 그런 형태가 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우상호 의원님 말씀하신 이 진보 행동의 해체가 과연 그럼 어떻게 민주당의 계파 청산, 그다음에 새로운 변화에 갈까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말 고민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제 여기서 여기서 진보 행동의 해체가 여기 다 흩어져가지고 각각 기존의 계파에 몇 명 더 추가하는 그런 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이제 뭐 이 과거에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불만 보고 뛰어드는 불나비가 되자, 이것도 사실 좀 무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국민들이 기존 486 세력들한테 실망과 기대를 같이 하고 여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과거와 같은 그 원칙은 유지하되 변화된 현실과 변화된 자신의 위치에 맞는 행동과 인식이 따라줘야 된다는 의미하는 게 하지 않을까. 과거 운동할 때처럼 뭐 불만 보고 뛰어드는 불나비가 돼달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늘 수동적으로 친구들 만나거나 또는 어디 모여서 니들 그러면 안 돼 하면 거기에 따라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도 해봅니다. 아까 우리 은수미 의원님 아픈 만큼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이것도 역시 어떤 한 드라마의 대사니까 많이 듣는 얘기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그 얘기가 있었어요. 너희들은 금배지 달아가지고 보상받지 않았느냐? 같이 그때 피눈물 흘리고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아프다. 과연 너희들은 아프냐? 이런 질문들이 우리 과거 동료들,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 대해서 받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국에서 카타르시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아주 이중적입니다. 그 주연 배우하고 동일시 했다가 그 동일시에서 벗어났을 때, 내가 저 사람과 같이 비극적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에서 이 약간의 기쁨을 느끼는 게 이제 카타르시스와 같은 건데, 역시 대의 정치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나도 당신만큼 아프다라는 것들, 내가 당신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아픔에 대해서 저 사람이 진정으로 아파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그렇게 보여주게 만드는 것이, 그게 진정성이든 테크닉한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든, 그랬을 때 국민들이 그걸 느끼고 어느 순간 나는 저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아픔을 대리해서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또는 그 진정성 있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한테는 두 가지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진보 행동을 깨면서 과연 이 진보 행동의 해체가 정말 이 화려한 나비가 돼서 그 새로운 가치를, 또 민주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날개짓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새로운 꿀과 향기에 취한 그저 그런 나비로 끝날 건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이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제가 계속 소통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소통보다는 그걸 한 단계 뛰어넘는 공명의 정치,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공명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떤 함께 울림이, 그 울림이 직접적인 울림이든 한 단계 거쳐서 간접적으로 가든, 그래서 그런 울림을, 그 큰 울림을 우리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가치나 내용들을 이제 정말 고민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당이론적이나 어떤 목표는 있지만, 그렇게 가는 과정 되게 다 그 방향에서는 동의하지만 어떻게 할지, 누가 할지, 언제 할지, 이 답이 사실은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 이 답은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숙제로 안고 가고, 이번 전당대 또는 이 전당대를 넘어서 정치를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가 정치인으로서의, 또는 이 시대의 하나의
아픔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그 숙명적인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토론 신청이 없으시므로 두 분 발제자에게 정리 말씀을 부탁드리고 김현미 운영위원장님의 최종 정리 말씀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우상호 의원께서 정리. 네, 뭐 여러 의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성은 그 거듭 태어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돌아온 길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새로 가는 길에서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본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정치의 해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복원, 정당의 재건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학생운동을 같이 했던 2년만으로 모임을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공동의 목표와 좌표를 중심으로 다시 뭉쳐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과거 학생운동 출신이기 때문에 가진 친분을 유지하더라도 우리들 내부에서도 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그런 분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명확히 하자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추상적인 담론만 가지고 출발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새로운 가치 모임이 만들어진다면 그 모임이 1년간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한 프로그램을 갖고 그리고 다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공동의 목표가 없는 2년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 생산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들 내부의 관계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과의 관계에서 신뢰받고 공공성이 있는 정치를 복원하자는 그 목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공인이고 그 공적인 목표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내부 정치, 또 내부 갈등, 내부 권력 다툼에 더 매몰돼서는 안 되겠다. 그것조차도 국민들에게 더 봉사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전당대회든 또 내부 여러 가지 직책을 맡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특정한 세력의 파이를 키우고 특정한 정치인의 개인 시나리오에서 더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반성을 통해서 이런 목표를 분명히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다시 어떤 모임이 만들어지든 집단적인 반성과 해체를 반복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이상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김기식 의원 말씀해 주시죠. 공적인 자리라서 개인적 소회는 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좀 도발적인 이야기를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저는 반성과 책임지는 거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은퇴하거나 이선 후퇴해서 새로운 세력을 뒷받침해주고 하는 거이거나 아니면 확실히 해서 바꿔놓거나 합니다. 정치에는 저는 이 두 가지 길 위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에 있어 가장 크게 반성하고 책임지는 것은 저는 본인이 더 이상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하면 은퇴하거나 물러나는 이선회에서 후견자나 지지자가 돼주는 거고요. 아니면 돌파해야 되는 거다. 486의 기성정치인들의 반성이 있다면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책임 있게 해서 바꿔놓을 때 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제가 시민단체 기간이 훨씬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이 경험을 갖고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굉장히 많은 반정치적 담론이나 언어나 정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정치는 정치로 이해해야 되고 그 정치의 문제를 정치로서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같이 시민운동을 20여 년 해온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정치에 대한 이해에서 보면 심지어는 언론부터 이 당내에 존재하는 언어들과 정서와 사고가 오소독스한 의미에서 보면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정서적이고요. 정치의 본질과 다른 굉장히 종교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문학적이거나 하는 이런 심리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혁신의 담론은 명확하게 정치를 바로 세우는 거고, 정당혁신의 담론은 정당을 바로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를 가장 지배한 성공적인 담론 조작이 뭐냐면 90년대 중반까지 한국 정치의 주요 담론은 민주주의 확대 심화였는데 이것을 정경련에서 만들어낸 고비용 저율 정치구조의 타파라고 하는 이 담론을 만들고 유포시켜서 현재 우리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담론은 사실은 자본에 의해서 유포된 고비용 저율 정치구조의 타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정치혁신이나 새정치 이야기하면서 그 논리로부터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치와 정치 담론의 복원이야말로 우리가 나가야 될 정치혁신의 기본 방향이다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있었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끝은 뚜벅뚜벅 가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정치사나 전 세계 어떤 정치사에서도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가 정당을 바꿔내고 정치를 바꿔내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려가면서 비난과 압력, 압박과 좌절을 겪어가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결국은 변화를 통해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책임졌던 것이지, 그런 것만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최근에 우리 초선들도 냈고 우리 진보행동의 해체 선언은 정치와 정치 담론을 복원시키면서 정말 제대로 된 실천으로 앞으로 한국 정치를 10년 안에 제대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의와 다짐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현미 운영위원장님 끝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에까지 많이들 남아 계셔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헤어지는 날 굉장히 뜨겁게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뜨거움을 지금까지 활동 과정에서 보여주셨더라면 얼마나 우리 진보행동이 더 훌륭한 모임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회환이 밀려옵니다. 저는 그 진보행동에 함께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그 다른 정치인들과 좀 그 출신 성분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 결단에 의해서 정치를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저희에게 주었던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보행동이라는 이름을 걸고 일해왔지만 이루지 못했던 그러한 숙제, 그런 가치의 요구 이런 것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보행동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하는 것을 그만둘지라도 다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 세대에게 주어졌던 과제를 다시 중단 없이 가열차게 실천하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되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은 어떤 개인의 뛰어남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기보다는 우리 세대의 대표라는 다 조금씩의 그 대표성들을 다 가슴에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세대가 담고 있는 숙제에 대해서 그런 긴장의 끈들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모임이 진보행동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을 때 아마 행동을 붙인 게 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천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아서 정말 많이 아쉽고요. 다음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때 오늘 우리가 아쉽게 생각했었던 것들을 정말 실천적으로 이루어내는 그럼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얻어나가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신 우리 세대 구성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되기를 바라고 저 역시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우리 진보행동의 평가와 반성 그리고 해체를 선언하는 토론회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동안 감사했고요. 새로운 자리에서 뜨겁게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